최근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한국은행에서는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금융위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중산층들은 4%, 실제로는 2% 이자 수익을 더 준다는 금리 연계형 파생계약 금융상품 DLS에 투자하였다가 최대 100% 원금 손실을 보는 불상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금융위기 때 유사하게 국내 우량한 기업들이 외국계 은행 위주의 환율 연계형 파생계약 금융상품으로 파산을 하게 된 키코 사태를 뒤돌아보며, 은행이 안전한 국가기관이 아니고 철저히 자신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키코 사태. (2001년) 1200원대 환율은 잠시 1300원대로 상승하다 하반기를 지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자고 나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니 이익도 떨어지니까요. 즉 1달러에 1000원 받던 것을 980원, 950원, 930원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2006년 은행권에서 키코라는 상품을 기업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해부분을 은행이 대신해주는 안전한 상품이라면서요. 기업의 키코 피해.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대기업, 중소기업의 키코 손실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총 39개 대기업 2,460억 원, 480개 중소기업 7,200억 원이었습니다. 키코란 약정 환율의 상한 낙인과 하한 낙아웃을 정한 후 결제를 하는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을 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즉 약정 환율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한 것이 상한선, 마이너스 알파한 것이 하한선입니다. 그리하여 결제 시점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 금액의 두세 배를 약정 환율에 매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수출 대금의 1달러를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계약 금액 1달러, 계약 환율 900원에서 1050원, 권리 행사 가격 1000원인 키코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계약한 기업이 수출 대금 1달러를 바꾸려고 은행에 갔는데 그날의 환율이 1달러에 901원이라면 키코에 계약하지 않은 다른 업체라면 받은 1달러를 901원에 팔아야 하지만, 키코에 가입한 업체는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901원 먹고 떨어지는데 키코 계약 기업들은 1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손해액은 은행에서 보전을 해주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마치 구세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환율이 1달러에 1049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서 1달러를 1049원에 시장가로 팔면 됩니다. 그래도 49원에 이익이 났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율이 계약 범위를 넘어설 때 일어납니다. 만약 환율이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즉 은행 측은 900원까지는 1000원으로 돌려주는 100원 한도만큼의 손해액을 변상해 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손실을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자, 이런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은행의 은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은행 입장에서 자기들의 손실 제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익은 무한히 열어놓는 불공정 거래라는 것을 그 당시 기업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키코 계약 초창기에 은행은 손해를 보면서 환율 하락분을 기업들에게 보전해 줍니다. 기업들은 처음에는 아주 신났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때까지는요. 심각한 문제는 환율이 1,050원 이상으로 뛰는 경우였습니다. 환율이 1,0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1달러를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율이 1,050원 이상으로 뛰면 계약한 1달러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 금액의 2배, 즉 2달러를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된 키코는 다수가 넉인 콜옵션 2계약 매도에 노가웃 풋옵션 1계약 매입인 2대1 구성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키코는 노가웃 풋 1개 매입과 넉인 콜 2개 이상을 매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초기 투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제로 코스트 옵션이었습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계약이란 것은 은행이 먹을 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환율이 900원에서 1,050원 사이에 있을 때는 손해를 보는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은행이 적극 권유한 것은 콜 행사 가격을 조정해 매도하는 콜 옵션에서 수익을 남겨먹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풋옵션 매입에 100원을 쓴다면 콜 옵션 50원짜리를 2개 파는 구조인데 실제 옵션을 섞을 때는 60원짜리 콜을 2개 매도해서 120원을 받고 100원짜리를 사서 20원을 남겨먹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요약하자면 환율이 일정 구간 900원에서 1,050원 사이 내에서는 옵션 매입자인 중소기업이 수익을 얻지만 900원 이하 구간에 들어서면 옵션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단인 1,050원 이상에서는 개박살나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당연 자세히 모르고 가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에서 위험에 처할 확률이 적은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로 중소기업이 많이 가입하였습니다. 물론 환율이 구간 내에서 움직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거라 기대한 중소기업의 탐욕도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환율의 변동으로 처음 약간의 재미를 본 중소기업들 일부는 돈놀이하는 식으로 계약을 몇 개씩 체결했고 결국 예기치 못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은행으로부터 사온 셈이 됩니다. 10여 년 전 발생한 이 사태의 결말은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주며 끝나는가 했지만 최근 발생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상품 DLS, DLF 사태로 인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이 불씨를 점화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최근 불거진 DLS, DLF 사태로 여론을 의식하며 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타협점을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